오페라를 통해 꾸준히 강원도 지역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오고 있는 원주의 한 오페라단이 그동안 발표한 창작 오페라 중 엄선한 작품들을 모아 원주의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초여름밤 아름다운 오페라를 들으며 강원도 유람을 떠나봤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게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또는 환경을 위해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 고기를 거르기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남해항, 서퍼들의 천국 죽도해변, 그리고 피톤치드 가득한 문호골 산림욕장까지 힐링하기 좋은 강원도 양양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수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자주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자주 듣는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는 150세까지 산다네요 라는 멘트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 멘트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일까?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정말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50세까지는 약간 무리일 수 있지만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 130세까지 사는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나올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초100세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세기 안에 126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89%, 그리고 128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44%였고요. 마지막으로 130세까지 초장수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13%였다고 합니다. 13%나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분이요, 122세까지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강 100세 시대를 넘어서 건강 130세 시대다, 이렇게 불러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65세 내외라고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채널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도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장마철로 정해봤습니다. 장마철로 삼행시 지어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 만큼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과 함께 또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 팍팍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 지은 씨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주실 거죠? 그렇죠. 일단 강원도 하면 수많은 관광 자원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행할 곳도 또 둘러볼 곳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또 문화가 있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처럼 뭐 날씨가 명수씨도 이야기했지만 오락가락하고 막 덥고 습할 때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어딜 다녀오셨나요? 제가 또 힘들었을까 봐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우아한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생스럽다고 해도 제가 다 이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고생을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해온 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날따라 오후에 촬영이 잡혔다고 해서요. PD님을 기다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진짜 덥네요. 피디님, 저희 오늘은 뭐 촬영하러 가요? 어디로 가요?
오늘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유람을 떠날 거예요. 유람이요? 유람을 떠난다고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짐도 좀 챙겨오고 옷도 편하게 입고 왔을 텐데 너무 즉흥적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떠나는 여행은 여행 가방이나 준비물 필요 없거든요. 여행 가방도 필요 없이 그냥 떠나면 된다고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 흔한 여행 가방조차 필요 없었던 오늘의 목적지, 바로 원주 치안예술관이었는데요. 오, 제가 보니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노랫소리도 좀 나고 공연의 리허설인 것 같거든요. 일단 PD님이 저를 여기로 오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출연자들의 리허설을 지켜보는 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창작 오페라를 통해 꾸준히 강원도 지역 컨텐츠를 개발, 보급해온 원주 오페라단이 그동안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도 향토색 짙고 수준 높은 작품들만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강원도 유람을 떠난다고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강원도 유람. 멋집니다. 와, 아니 잠깐 들었는데도 마음이 막 울림이 있어요. 아니 어떤 곡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원주 오페라단 창작 오페라 단종애련에 나오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별의 듀엣입니다. 이별의 네. 듀엣. 사실 영월 단종하면 역사적으로 그 아픈 이야기들만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순왕후의 또 이별 이야기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네요. 네, 표정이나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빠져들어서 하시던데 어떤 마음으로 또 공연에 임하시는 건가요? 일단 가사 자체가 되게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님의 뒷모습을 보며 흐르는 눈물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레퍼토리긴 한데요. 역사적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극복해야만 하는 정순왕후의 가슴 아픈 또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원주 오페라단은요, 지금까지 총 35회의 향토색 짙은 작품들을 제작 발표하고 100여 회가 넘는 기획 공연을 개최해온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오페라단입니다. 단종이라고 하면 사실 강원도 역사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시는 건가요? 이게 단종은 모두들 잘 알다시피 참 조선시대 비운의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유배를 당하고 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한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그 정순왕후와 또 헤어지면서 그 사랑의 아픔 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청룡포를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너무 한적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옆에 도로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배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외딴 섬 아주 조금 외딴 섬에 혼자 갇혀서 거기서 유배를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그 배신감을 그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종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애잔한 마음들 그리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유배됐던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월을 주 무대로 했던 단종 애련 외에도 한국 서정미학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는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창작극 2년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메밀꽃 필 무렵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의 대화장하고 공평장을 주 무대로 한 작품이죠. 네, 맞아요. 달리 강원도 유람이라 하겠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두루두루 둘러볼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세상 즐겁고 행복한 유람이죠. 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작품일 텐데 이걸 또 오페라로 만나면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우선 책으로 읽는 거에서 우선 음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색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는 이 2년의 이 메밀꽃 필 무렵은 그 소설과 많이 비슷하다. 예. 제가 그러니까 많이 엇나가지 않게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오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를 직접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질감 없이 보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든 오페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월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의 낭만적인 노마드로 평가받는 박랑심, 김삿갓의 삶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원주 오페라단이 발표한 창작극 난고 김삿갓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듯 원주 오페라단은 강원도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극들을 꾸준히 제작하고 무대에 올려 강원도민들과 만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이 대면으로 공연을 관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오페라 자체를 저희가 돈이 없고 이렇게 코로나고 힘들고 해서 못 올리겠다,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의 단체도 그렇고 인지도도 물론 지금도 그게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창작 오페라라는 걸 한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은 코로나로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갈라로서 우리가 했던 오페라들을 보여주자. 이 영월, 평창 이런 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노래로서 이제 표현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갈라로요. 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공연장으로 입장하는 관객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객석은 250석만 오픈을 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단종 애령과 난고 김삿갓,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창작극 2년 중 대표적인 아리아와 이중창 등을 발췌해 공연하는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수준 높은 작품들은 물론이고요. 이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호흡을 맞춰 역대급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뭐 듣고만 있어도요. 귀가 호강하는 그런 기분이 돼요. 맞아요. 문화 공연에 목말랐던 원주 시민들이요. 이번 공연에서 되게 기분 정화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덕분에 정말 힐링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난 곳이 원주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시기 전까지 사셨던 곳이 봉평이거든요. 그래서 이호석의 그 메밀꽃 필 무렵 이제 최영숙 단장님이 그때 인연이라는 작품으로 제작을 했던 그 작품은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강원도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원주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또 원주 오페라단 자체가 서울에 있는 큰 규모의 오페라단 같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어떤 스폰을 받아서 그 운영된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몇 명의 노력과 그다음에 또 후원해 주시는 몇몇 분의 그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작품이라서 그래도 애착이 가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애정, 감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서 뭐 강원도라는 느낌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본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라고 하면 어렵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문화 공연이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하지만 이번 공연은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페라의 주요 곡들을 연주와 함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가 하면 강원도의 이야기와 풍경들을 적재적소에 녹여 공연을 가장 재미있고 친근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객들의 몰입도도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친숙한 이야기고 또 이제 주변에 이런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려지기 때문에 더 친근감 있게 공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페라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 이 창작 오페라는 약간 저희 같은 젊은 세대도 좀 쉽게 볼 수 있었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원주 오페라단의 앞으로의 뭐 계획과 바람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계속 저희가 공연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가져온 거면은 솔직히 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강원도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작 오페라와 함께한 강원도 유람 어떠셨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고 소설 속 상상의 인물들과 만났던 무대 위 1시간의 아주 꽉 찬 여행이었는데요. 우리들의 역사이자 지역에 얽힌 삶의 이야기라 더 반갑고 친근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무대 위에 올려져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와, 정말 강원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들이었는데 진 씨 그나저나 너무하네요. 제가 이런 공연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공연이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지역의 콘텐츠들을 소재로 해서 그런지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네네. 3가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점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화려한 출연진이 있었고요. 탄탄하고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구성 스토리, 그리고 강원도를 배경으로 했던 소재거리들. 앞으로의 작품이 더 큰 기대가 가네요. 네, 이 지역의 콘텐츠들을 소재로 계속해서 창작 오페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지역의 오페라단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작 오페라와 함께하는 강원도 유람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석 씨는 네. 비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건, 비건. 채식주의자를 칭하는 거죠. 네. 네, 요즘에 영화배우 임수정 씨 그리고 문숙 씨가 이 비건임을 자처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이 비건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먹는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과연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깝게 뭐 흔히 먹는 순댓국밥집 아니면 중국집 만두집만 해도 고기가 안 들어가는 게 그렇죠. 없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 씨의 궁금증 오늘 이분들 만나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춘천으로 가서 함께 만나보시죠. 알고 보면 무궁무진한 채소의 가능성. 채소가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채소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고 또 채소는 어떤 맛이든 낼 수 있죠. 알수록 놀라운 채식의 세계. 당신도 빠져보시겠어요? 저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는 제 손으로는 고기를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성인 아토피가 왔었어요. 근데 그 아토피의 원인은 없잖아요. 하루에 먹는 개수를 적어봤더니 그냥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보자 했더니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도 김치찌개가 가능한데 왜 기본은 항상 돼지고기, 뭐 참치찌개, 뭐 꽁치찌개 왜 항상 그런 육류가 없으면 육류나 해산물이 없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지 음식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딜 봐도 고깃집 간판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식당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고기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류가 언제부터 밥상의 주인공이 됐지? 의문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다들 너무나 사실은 너무 과잉돼서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너무 기본값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모두가 고기를 외치는 세상이지만 채식주의자를 위한 선택지 또한 필요하겠죠? 혹시 메뉴 중에 우유나 뭐 그런 거 안 들어간 거, 비건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보기 되게 드물었긴 한데 요즘 들어 확실히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한두 분씩 요즘에는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메뉴 컨설팅 할 때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메뉴를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호밀 깜빠뉴에 비건 특제 소스에 간장 유자에다가 당근만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샌드위치고요. 레드 소리베 같은 경우는 유기농 유자청에다가 스무디 같이 갈아서 거기에 이제 커피를 한 곁들여가지고 먹는 음료입니다.
사실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채식을 경험해봤어요. 뭐 정말 덩어리만 먹지 않는 뭐 비덩주의 그런 채식도 있고, 사실은 해산물을 안 먹는 채식.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같이 가는 게 완벽한 비건이긴 한데, 한순간 모든 육류를 끊을 순 없는 법. 각자의 취향과 생활 양식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채식주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오직 과일과 곡식, 채소만 섭취하는 비건. 유제품과 달걀을 먹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락토와 오보. 육류와 가금류는 먹지 않지만 해산물은 허용하는 페스코까지. 그럼 이들은 왜 채식을 하는 걸까요? 지금 환경운동의 끝판왕은 기후위기 문제인데요. 동장식 축산을 했을 때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다 탄소가 돼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건데, 기후위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채식이거든요. 고기의 소비가 늘면 늘수록 함께 커져가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소비자가 먼저 변해보기로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 비건 지향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박유민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좀 유럽이 비건이나 채식으로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비건은 뭘까, 뭔가 왜 하는 걸까, 이것도 궁금했고, 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잘 편하게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 나 고기를 안 먹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어디까지 안 먹어?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사실 너도 힘들지. 유럽에서는 비건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취향이거나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항상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돼 있죠. 그런 그녀에게 채식 선택이 가능한 식당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샐러드집도 아닌 중국집에서 채식이 된다? 신기할 정도네요. 버섯 탕수육을 20년 전부터 좀 우리 식구끼리 먹으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맛있어서 버섯 탕수육을 팔자고 해갖고 팔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그거를 해서 고기들이 안 드시는 분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간장도 빼달라면 빼드리고, 짬뽕도 빼달라면, 해물도 빼달라면 빼드리고, 지금은 더 많이 여러 군데서 오십니다. 단순히 육류와 해산물 재료를 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손이 더 가더라도 채식 메뉴만을 위한 조리를 따로 해주시는 사장님. 액젓을 쓰지 않은 비건 김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니 채식하는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수밖에요. 순천에서 채식하고 이러려면 식당 정보 많이 알아야 되잖아. 좀 어디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해. 보통 채식을 하면은 채식 어플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봐라 그러는데, 강원도는 진짜 정보가 없고 업데이트도 되게 느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어. 유민 학생이 직접 제작했다는 강원 채식 지도. 어떤 식당에 가면 어떤 채식 메뉴가 있는지 현지인들의 알짜배기 정보를 모아 정리했답니다. 채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이 지도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첫걸음을 뗄 수 있겠죠? 이렇게 강원도에서 그런 정보를 모으고 싶다 할 때는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진짜 실제로 그거 보고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오늘 여기 가봤다, 이렇게 뭐 채식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요즘은 대한식 재료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 가정에서도 다채로운 채식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고소한 두부 부침과 비건 마요네즈로 만든 상큼한 샐러드, 고기 없이도 갈비 맛이 나는 볶음 우동까지. 와, 이 정도면 밥상이 풀밭이다라는 말은 쏙 들어가겠네요. 확실히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남아도는. 근데 외식 문화가 자체가
되게 고기가 많아요. 여기도 춘천을 보면 닭갈비. 저희는 아이가 이제 놀이방 있는데 가야 되는데 닭갈비집밖에 놀이방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뭔가 채식 위주의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도 깨끗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가족들. 채식의 선물이 행복이라면 작은 불편은 힘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고민? 사실 계속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채식주의가. 그래서 하지만 이 고민을 끝내기에는 너무 채식이 주는 의미가 다양하게 많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보니까요. 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이 참 많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채식주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는 걸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고기 안 들어간 반찬이 없고 또 달걀이나 우유가 안 들어간 빵이 없고 심지어 국물 한 방울도 다 육수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겠네요, 진짜. 네. 육류가 들어간 요리는 먹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육류를 빼고 요리를 해도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뭐 산채 비빔밥이나 그리고 뭐 강원도 막국수, 네. 메밀전, 감자전 이런 것도 다 채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채식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식이요. 거창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일상 속에서 내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네. 시각 고지해 주시죠. 예. 그러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명수 씨 말씀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실 때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미션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삼행시 미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삼행시 주제가 장마철입니다. 네. 장마철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진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7월이 되면요. 역시나 더위 때문에 좀 체력이 달린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져요. 자, 체력이 달릴 때는 보양식 생각이 나는데 특히 여름철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보양식 중에 아주 으뜸인 삼계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 하시러 함께 떠나보시죠. 진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살코기. 기력 보충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바로 국민 대표 보양식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유유자적 남강과 싱그러운 녹음으로 한껏 배입은 진주에 왔습니다. 진주의 대표 음식하면 냉면? 대신에 이열치열의 대표 주자를 먹어봅니다. 더워져가지고 이제 약간 시원하게 이제 몸보신도 하고 힘 좀 내려고 왔습니다. 저희 집 대표 메뉴는 보약처럼 만드는 삼계탕, 꽃삼계탕, 삼계탕 육수로서 만드는 들깨, 반개, 칼국수 3가지가 대표 메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삼계탕 준비. 먼저 전통 방식 그대로 찹쌀, 밤, 인삼, 대추로 닭 속을 채웁니다. 많은 양을 준비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육질도 연해야 되고 육수도 깔끔한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3시간 넘게 걸리는 육수를 삶으려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점심시간에 손님인데 대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그릇을 왜 보약이라 하느냐? 먼저 삼계탕 손질을 해가지고 밤, 대추, 인삼, 꿈나무, 둥글레 등 7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푹 끓입니다. 끓으면 중간에 직접 깐 마늘, 양파, 통깨, 진한 앞바다 비금도 천일염을 넣어서 완성합니다.
끓이는 중간중간 기름을 걷어내는 것이 담백한 육수의 비법. 저희 삼계탕 만드는 비법은 저희 행복에서 지수면에서 직접 농사 지으시는 마늘과 진한 앞바다 비금도 천일염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게 저희만의 비법입니다. 고르고 고른 재료만큼이나 쏟아 넣는 정성과 오랜 시간 닦아온 요리법이 삼계탕에 숨겨진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나절 동안 한 솥에서 푹 구워진 닭은 점심시간이 되면 1인 1뚝배기로 소분됩니다. 아, 시원하다. 반찬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네, 약간 국물도 되게 깊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또 있습니다. 때깔부터 남다른 옷 삼계탕인데요. 일반 삼계탕 만드는 것보다 무려 곱절의 시간이 걸립니다. 온물 만드는 것은 일반 삼계탕과 동일합니다. 온물을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옷 껍질을 3일간 15시간 삶아야 진물이 나옵니다. 15시간이나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른 나무 껍질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삶아야만이 제대로 된 옷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끈적할 정도로 진한 국물이 매력적인 옷 삼계탕. 이 집은 옷 삼계탕이 더 유명하다는 사실. 옷 칠기가 많이 안 나오면 식물로 조금 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옷을 가지고 우러난 물이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이 집에 거는. 좋은 맛으로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러 가시는 장병들을 위해서 제가 밥이라도 한 그릇 식사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맛있게 마음껏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 보양식을 먹어도 면은 포기할 수 없다면 100% 국내산 들깨로 고소한 풍미까지 더한 들깨 반개 칼국수 추천합니다. 오늘 식사 너무 맛있었고요. 수정가루 깔끔하게 마무리하니까 참 좋습니다. 보약을 올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삼계탕 드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절 불문, 몸이 축날 때 생각나는 음식. 특히 여름에 빼먹으면 섭섭한 삼계탕으로 몸보신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먹는 소식들, 비건, 그리고 삼계탕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풍경 소식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 이번에는 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어디로 가야죠. 떠나나요? 어디 가요, 어디? 지은 씨 왜 이렇게 궁금하시죠? 왜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원래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어딜 많이 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떠나는 여행이 나오면 전 그렇게 반갑고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소식도 네. 우리 지은 씨가 특히라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탁 트인 바다가 있고 멋진 항구가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서퍼들의 힐링 장소라 불리는 양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어디론가 슬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코로나 발생 이후 여행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여행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베스트 여행지 바로 양양에 왔습니다. 그럼 힐링하기 좋은 양양,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렁이는 물결이 이방인을 반겨주는 곳, 양양군 남해항입니다. 남해항은 양양의 수많은 항구 가운데 가장 큰 항구이기도 한데요.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사랑받고 있죠. 이곳은 남해항입니다. 근데 남해항에 별명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국의 나폴리, 동해안 3대 미항.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새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욱 짙은 빛깔의 바다, 엽서 속 풍경이 살아있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저 멀리 새빨간 등대가 바다와 색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눈앞은 시원한 청록의 비단 물결. 막힘없이 펼쳐진 첫 번째 바다, 7월의 열기 속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늘 풍족하고 왁자지껄했던 남해항이 오늘은 소란스러움 대신 평화로운 안식을 전해주네요. 바다가 정말 그림같이 예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한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복잡하게 살아가던 도심 속 일상. 오늘은 온몸에 살포시 와닿는 바람과 귓가를 울리는 파도 소리만이 오롯이 나의 것이 되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힐링이겠죠? 남해 포구 남해항, 뒤척이는 항구가 아름다울 뿐입니다. 이번엔 좀 더 활기찬 바다로 떠나볼까요? 거침없이 바다에 몸을 맡기고 파도를 만끽하는 이곳은 죽도 해변입니다. 네, 여기는 열정과 젊은이 가득한 죽도 해변입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엄청 다르죠? 벌써 한여름 같고 서핑을 즐기시는 서퍼분들로 가득한데요. 저도 바다에 당장 뛰어들고 싶네요.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죽도 해변. 앞바다에 대나무가 많아 죽도란 이름의 섬이 있어 죽도 해변이라 불리게 됐죠. 지금은 서핑의 메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이곳을 찾는 젊은 인파로 낭만이 넘칩니다. 너무 좋아. 죽도 해변은 주변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함께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와! 저도 서핑 진짜 하고 싶은데 바다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서핑을 못하잖아! 빼곡한 도심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에 쉼표를 줄 수 있는 곳. 그저 바닷물에 발 한 번 담그는 건데 도시인들에겐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왜 이리 힘든 걸까요?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의 숲으로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숲인데요. 여기는 소나무향 가득한 모노골 산림욕장입니다. 또 여기서는 어떤 자연을 맞이하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실까요? (1년 365일) 양양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노골 산림욕장.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숲 사이 그리 가파르지 않은 경사로가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안성맞춤 길인데요.
초록의 잎을 늘어뜨린 소나무 정원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나뭇가지 사이 빼꼼히 들어오는 햇살은 포근하기만 한데요. 쉬엄쉬엄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 양양이 참 좋은 게요. 바다와 산이 가까이 있어서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흙길 걸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걸었으니까 우리 조금만 쉬어갈까요? 걷고 싶으면 걷고 그러다 잠시 쉬어가도 그만인 길. 숲은 너른 품을 말없이 내어주며 지친 몸과 복잡한 머릿속을 소량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음악과도 같은 새 노랫소리. 쉬다 가다 천천히 걸으면 약 1시간 30분. 때마침 반가운 약수터가 지친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수물. 오늘 저와 함께한 양양 여행 어떠셨나요? 고단하고 지친 일상의 무료함이 싹 사라지셨나요? 저도 오늘 여행하면서 왜 여행이 충전이 되고 에너지를 주는지 절실히 느꼈는데요. 혼자 가도 외롭지 않은 양양 여행, 여러분도 지금 도전해보세요. 한껏 차오른 여름 햇살이 미련 없이 스며드는 곳. 지난 계절의 찌꺼기를 모조리 쓸어낸 해안의 실루엣은 밀린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들썩이는 파도에 실어보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지로 사랑받는 곳,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여행자를 위한 곳. 강원도 양양의 힐링 포인트에서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은 씨가 다녀왔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영상 보고? 화면으로 떠난 여행 만족, 200%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바다와 숲과 자연 경관이 전부 다 제가 혼자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진짜 혼자 떠나더라도요, 오히려 마음은 풍요로워지면서 네. 외롭지 않고요, 또 머리는 비울 수 있는 그런 힐링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양양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들 그리고 삼행시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 소통 채널, 시청자 사연이죠. 첫 번째 사연은요. 오늘 많이 들어와서 이게 조금 걸리네요. 집계가 좀 느리게 네, 걸리나요? 집계가 좀 걸리는데. 네, 보여주세요. 자, 왔습니다. 자, 마이다미 님이 주셨네요. 평택에 사는 유담 부모입니다. 네. 지금 횡성 펜션에 놀러와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처음 생방송 강원 365를 재밌게 보다가 참여를 하신다고. 네. 와, 평택에서. 그렇죠. 또 강원도에 오셨다가 네네네. 함께 하셨네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평택에 가서도 생각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평택에 사시는 우리 마이다미님 앞으로도 생방송 강원 365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요. 딸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비건 이야기 네. 있었잖아요. 네. 채식 소스만 맛있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음식 먹을 때 소스가 맛있어야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소스 맛으로. 뭐든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네, 김몽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비건 소식 네네. 보고 보내주셨네요.
고기를 먹어줘야 힘이 불끈불끈 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몽희님은 또 육식파이신가 봐요.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 소개해드렸으니까 김몽희님께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보시길,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첫 번째 작품은 누가 주셨을까요? 최종영님께서 주셨네요. 네. 자, 운영 띄워주시죠. 장. 자, 장마가 시작되던 그때 마지막이었던 우리가 이젠 철이 들어 어른이 되었고 그때를 추억하게 되었네 하셨습니다. 아련하게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장마와 함께 뭔가 추억이 방울방울 생각나셨나 봐요. 저는 장마라고 하면 습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런 네네네. 아련한 시 같은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장. 장마철이 되면 학교 다니던 그 시절 마른 신발 젖을까 물 웅덩이 있는 곳까지 항상 업어서 건네주시던 부모님. 철이 들고 보니 이제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라고 가슴이 찡해지는 이런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자식을 막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진짜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물 웅덩이 있는 곳을 업어서 혹시라도 물이 튈까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물 웅덩이만 있는 곳을 그렇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새 옷을 입혀놓으면 물 웅덩이로만 걷고. 흰옷 많이 썩여드렸네요. 그러니까요. 흰 티에 다 묻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네, WK9665님이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방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좋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너무 지금 1년 반 지나고 있는데 네네. 모두가 힘들지만 또 개인 방역 수칙 잘 계속해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독박하는 육아 아줌마, 독박 육아하는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 자, 장미 한 송이로 프로포즈했던 여보야. 마음이 한결같이 나만 생각해주는 우리 여보. 철없던 나를 잡아줬던 우리 여보 사랑해요. 오늘 뭐예요? 장마철로 또 사랑 고백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장마철에 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단어인지 참 몰랐거든요.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장미 한 송이. 네. 부러우세요? 네. 넘어가죠. 저도 부러워요. 왜 이러시죠? 다들? 장미꽃 받고 예. 싶어가지고. 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가 보내고 싶어요. 울 아들. 마음 쉬고 온 아가씨 어디 없을까요? 철부지라도 좋아요. 딸처럼 잘해줄 수 있는데. 해피바이러스님. 그러게요. 철부지라도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게 진심이시겠죠? 그럼요. 딸처럼 아껴주신다는데 우리 네네네. 해피바이러스님께 아리따운 아가씨들 빨리 모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나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장.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마흔 나이에 생일 케이크와 용돈은 처음 받아보네요. 철부지 어린 나이에 따님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켰는데 저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야. 오늘 유독 사랑 고백이 참 그러니까요. 많은 삼행시였어요. 진짜. 도대체 네네. 이 많은 사랑 고백들 중에 도대체 한 명을 어떻게 뽑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당첨자는 뽑아봐야겠죠? 자, 당첨자 고민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오, 별님께서 오늘 별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부모님이 장마철에 그 어버서 맞아요. 함께 웅덩이에 보내주셨다는 대한 감동의 사랑을. 사연.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 네네. 장면이 떠오르는데 오늘 별님께는 저희가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꽉 채워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또 장마철로 삼행시 이벤트 진행을 해봤는데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덥고 습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저는 좀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우울해지지 마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장마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 새콤달콤한 맛으로 한번 그리고 향긋한 향기로 한번 또 먹는 자두. 여름철에 정말 많이 먹는 과일이죠. 자두 정말 맛있는데 특히 제철 맞은 과일들은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보약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진짜 자두가 보약이 맞더라고요. 이게 칼로리도 낮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해결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네.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수 씨가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여기 더해서 혈관 청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자두가 정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말린 자두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올여름 제철 맞은 자두를요, 장 보실 때 바구니에 꽉꽉꽉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